자, 지금 좀 심하더라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개딸 악마화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현근택 변호사가 한 말이 난 되게 공감됐어요. 개딸을 거리두기 하라는 말은 BTS한테 아미와 헤어지라는 말과 똑같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개딸이 굉장히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지만 제가 보증할게요. 개딸 1%는 욕설을 했을 수 있겠지만 절대 다수는 욕설 하지 않고 민주당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주자가 주말에 튀어나왔죠. 박용진. 강성 지지층의 도당 행사 참여 저지당했다. 박용진이 페이스북에 글을 씀으로써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 나가는 거예요.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가 박용진을 지금 뭐 비명계 박용진 개딸들이 국민의힘으로 가라고 소리 질렀다. 근데 저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요. 개딸이 어딨나요? 개딸은 없어요. 대체 니들 왜 어떻게 이렇게 보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개딸이라는 말의 맥락을 완전히 오염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 개딸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훌리건 좀 극성 그 폭력적인 사람들한테 개딸이라는 말을 그냥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박용진은 우리가 아무리 뭐 개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분명히 박용진도 알아요. 개딸이 어떤 부류라는 거를. 근데 본인이 지지하지 않는 민주당 당원들을 일컬어서 지금 개딸이라고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봐도 여기 개딸이 아니라는 거 본인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우 매칭 이렇게 써버려요. 나 박용진 같은 저런 종자들이 싫은 이유가 언론이 어떻게 쓸 거라는 걸 모르고가 아니라 데일리안 같은 갈라치 이렇게 되잖아요. 개딸들 험지도로 간 박용진의 난동. 해당 행위 선 넘었다. 이렇게까지 선동이 돼버리는데 여기 관련한 팩트체크 정확히 다 읽어드릴게요. 팩트체크. 안동 예천지역위원회에서 박용진을 협력위원으로 위촉하는 협약식과 당원 교육을 하겠다고 함. 협약식과 같은 시간에 매주 안동 예천 지역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윤석열 퇴진 금요 집회를 하고 있음. 협약식 당일은 10차 금요 집회 행사일임. 지역 당원들은 금요 집회와 같은 시간에 열리는 박용진 협력위원 위촉식 반대 항의 문자를 보냄. 지역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중앙의 결정이라고만 하고 당원들과의 소통을 전혀 하지 않았음. 즉 당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가는 지역위원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안동을 찾은 박용진을 반대하기 위해 반대 시위를 함. 반대 시위 과정에서 당원과 당직자, 사무국장 간에 격한 충돌이 발생하였고 일부 당원은 전치 2주 상해진단 부상 입는 사태가 발생. 박용진 의원은 진입하는 과정에서 한 당원의 손목을 잡고 계단까지 끌고 가는 사태까지도 발생. 침묵 시위를 하고자 했으나 박용진의 생각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적다는 등 일부러 싸움을 부추기려는 발언과 당일 박용진이 서울 가기도 전 채널A의 일반 당원들이 개딸이라고 매도하는 악의성 기사가 남. 이달 함께한 당원들은 평균 나이 5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박용진이 서울 올라가기도 전에 채널A의 일반 당원들이 개딸이라면서 매도하는 악의성 기사가 남. 그거잖아요. 저기 평균 나이가 50이 넘는데 이것도 개딸 선동인 거지. 개딸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한테는 아미 같은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놈들이 악마화에 나서고 있다는 거지. 이 글이 박용진이 쓴 글에 게시물에 댓글로 붙어 있는 거예요. 팩트체크는 이랬다라고. 물론 침묵 시위였기 때문에 난동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몰아가는 거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박용진이 이 침묵 시위를 맞닥뜨렸을 때 생각보다 반대한 사람이 적네라고 비아냥거렸다는 거 아닙니까? 맞을 짓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이제 본인이 좀 더 우위적인 선점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도 채널A에 뉴스가 나갔다는 거는 누가 흘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이 개딸이라는 발언을 포함해서 이게 채널A에 먼저 나갔다는 거는 의원실이나 본인이 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누가 했는지 궁금해진다는 겁니다. 야, 먼저 도발을 했네요. 민주당의 한동훈이네. 전낙관적이네, 진짜.
어린 놈의 새끼가. 근데 본인을 반대하는 지지자들 그리고 당원들이잖아요. 이 정도 열심히 앞에 나가서 시도당 위원회에 가서 이렇게 침묵 시위를 할 정도면 대단히 민주당을 사랑하는 네. 사람들일 텐데 거기에 가서 본인과 반대된다고 해서 이거를 개딸로 매도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박용진 씨 정치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진짜. 자기 당 사람들 몇 명이나 된다고 거기에 그게 피의자 코스프레잖아요. 근데 지금 이야기 맥락을 보면 나오잖아요. 왜 그 시간에 하필 그걸 하느냐라고 항의할 때 뭐 좀 이해해달라고 뭐 이렇게 뭔가 조율이 됐으면 되는데 지역위원장이 쌩까고 있다는 거잖아요. 무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용진이 지난 대선 때부터 민주당이 했던 그 해악질을 생각을 하면 사실 그 지역 당원들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될 만도 합니다. 특히나 민주당세가 굉장히 취약한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힘들게 당원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박용진이 뭐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왔지만 당원들이 봤을 때는 도움도 안 될 뿐더러 그동안 민주당이 해당 행위만 했던 사람이 맞아요. 무슨 도움을 주러 오느냐 해서 화가 난 걸 표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박용진은 아직도 지 혼자서 대선 후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엄청나게 민주당 내에서 중량감이 있는 인사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어떤 이런 해프닝 하나가 나오면 언론에 보도가 될 정도로 아직까지 중량감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 말고는 민주당이 어떤 도움이 됩니까 이런 게. 최근에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박용진은 지금 지역구 관리 엉망돼가지고 지역 민심이 엄청 안 좋다고 해요. 근데 박용진이 한 말 중에 난 저게 빵 터졌어 아주. 개딸들 수박 낙인 찍기 하면 민주당 패배 자제해달라. 근데 우리가 박용진을 수박으로 낙인 찍은 적이 있나요? 수박 하기에는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뭔가.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모르고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지금 새날에서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는데 이재명 대표가 수박이란 단어를 좀 쓰지 말자라고 당원들한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 민주당원들이요. 수박이란 단어는 안 쓰겠는데 지금 수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원들이 하는 짓은 밀정이다.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는요. 수박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밀정이란 단어를 씁니다. 근데 저는 밀정이란 단어까지는 쓰고 싶진 않은데 정말 이런 식의 행동이라든가 이렇게 갈라치기라든가 이렇게 비명계라는 이름으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려고 한다면 밀정 그 이상의 단어로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박용진 등에 소위 말한 밀정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진짜로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론조사에 이야기할 때는 제가 정말 여러 번 한 이야기예요. 여론조사는 여론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지지층의 사기가 표현되는 거라고. 민주당이 잘 나가 또는 민주당이 뭔가 열심히 싸워.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박근혜 때 지지율 확 올려서 총선 승리의 원동력이 됐던 게 뭐냐면 필리버스터였어요. 말하자면 독재 정권과 잘 싸우는 모습 때문에 지지층이 결집해 주잖아요. 지지율이 빠지는 이유는 뭐예요? 집안 싸움에 골몰해서 그런 거예요. 박용진이든 서른이든 이원욱이든 그런 비명계들과 친명들 다 합쳐가지고 윤석열하고 싸우면 국민들 특히 지지층들이 민주당 잘한다 하면서 힘 모아주는 거거든요. 예. 최근에 지지율이 빠진 게 김남국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내부 총질만 하는 놈들 때문에 신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댓글창에 오시면 그런 분들 꽤 많죠. 민주당 뭐하냐 하시는 분들. 물론 여기 민주당 뭐하냐에 보면 비명계를 주로 이야기하는 거겠지만 통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용진 등등 하고 있는 거는 비판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 비판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명분은 나를 비판해? 너 이재명 지지자. 이재명은 당내 기반이 약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오래된 지지자가 저럴 리가 없어. 너 개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비판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모든 지지자를 개딸로 밀어붙여버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겠다는 이런 사람은 더 이상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는 거죠. 난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몰라. 좀 공부 좀 하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이거든요. 뭐냐면 윤석열이 잘하는 경우엔 이런 주장이 먹혀요. 윤석열이 잘한다는 가정하에 민주당 내에서 뭐 우리가 뭐 코인을 뭐 대처가 늦었다, 너 돈 봉투 이렇게 이야기하면 먹히겠지만 윤석열이 못하고 있는 상황일 때는 민주당에 대한 모든 수사, 이재명 대표, 송영길, 김남국 모든 이런 수사 관련된 것들은 저쪽의 프레임 속에서 뭔가
지지율을 얻기 위한 그 의도로 알고 접근한다는 건데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관련해 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2019년에 소위 말하면 조국 사태. 이 표현도 마음에 안 들지만 조국 장관이 고초를 당할 때 조국 장관 도왔습니까? 조국 때리기 바빴잖아요. 네. 아까 말한 야수이 말한 그런 논리로 난 아니야. 조국 잡아가 이렇게 됐잖아요. 네. 이번에 그 뭐 길게 이야기하면은 머리 아프니까 지금 북코스트 하고 있죠, 조국 장관이. 핵심이 뭐냐면 딸 조민 씨 때문에 다른 학생 떨어진 적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맥락은 조국 장관의 페이스북을 읽어드려야 이해하실 거예요. 5월 26일 대구 북콘서트에서 나온 제 딸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답변의 근거가 무엇인가는 언론의 문의가 많이 일괄적으로 답합니다. 부산대 입학전공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서 2021 9월 30일은 이하를 확인했습니다. 기자분들은 이하를 부산대 측에 확인하고 기사를 쓰시길 바랍니다. 조민이 1단계 서류 전형을 통과한 것은 공인 영어 성적이 월등히 우수하였기 때문이었다. 자체 조사 결과 서 19면 2단계 면접 전형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자체 조사 결과서 19, 21면 조민의 문제된 성적 경력 서류와 관련하여 조민 지원자는 여기 있는데 왜 자꾸 어렵게 읽으세요? 이게 편해서는 4개의 경력을 지원서에 기재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동양대 표창장만 제출함. 자체 조사 결과서 20면 그리고 문제된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던 거나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불합격하였을 것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자체 조사 결과서 20면 참조로 이상의 결과 보고서는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형사 판결 이후에야 공개되었습니다. 즉 형사 판결은 위 결과 보고서가 없는 상태에서 내려졌습니다. 이상과 별도로 제 딸 조민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겸허히 승복할 것입니다. 조국 장관님 마음에 안 드는 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본인이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이기 때문에 법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지만 실제로 조민 씨 관련한 것도 있지만 정경심 교수 판결이 잘못 내려졌어요. 포렌식 결과가 나와도 표창장 이주한 사람 만들어버렸잖아요. 어쨌건 지금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조민이 1단계 서류 전형 통과한 것은 공인 영어 성적이 월등히 우수했기 때문이다. 부산대 자체 조사 결과서 19면에 나오고요. 2단계 면접 전형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자체 조사 결과서 19, 21면에 나옵니다. 조민의 문제된 경력 서류와 관련하여 조민 지원자는 4개의 경력을 지원서에 기재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동양대 표창장만 제출했다. 자체 조사 결과서 20면. 그리고 문제된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불합격하였을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자체 조사 결과서 20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민 씨는 자기 실력으로 합격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동양대 표창장은 아무런 영향을 미친 게 없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민 씨가 합격함으로써 피해 입은 다른 학생이 없다는 없다는 거죠. 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조국 장관님이 그렇게만 말을 했을 때는 김웅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반박을 했었는데 이 글이 올라온 다음에 반박한 사람 있습니까? 누구 하나 이렇게 부산대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서를 봐가면서 기사 쓴 사람 있었냐고요. 조국 장관님이 이렇게 올려줘서 떠먹여 줘야지만 알아먹잖아요. 그게 너무 열받는 거고 이게 이 결과 보고서 자체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이후에야 공개됐다는 것도 사실은 불리한 겁니다. 근데 장관님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부분도 그래서 푸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속상한 부분이긴 하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공개가 됐는데 이 안에서 부산대는 동양대 표창장 듣보잡 이런 거 제출하지 않았다면 불합격했을 때 논리가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동양대 표창장은 아무 쓸모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니 거잖아요. 이럴 때 억울하다고 해야 된다니까.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근데 저번에 전북대인가 어디서는 정 반대가 나왔잖아요. 명백하게 입시 비리로 보이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어요? 무혐의로 끝내버렸잖아요. 네. 이런 나라 되면 안 되는 거고.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정호영. 최근에 정호영을 건강보험 맞아요. 뭐 공단? 이사장 뭐 이런 거 이사장으로 시키더라고요.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당시 아빠 찬스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건 정말 조국 장관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도. 여기는 그냥 의대에 집어 넣은 거예요. 경북대 자식들을. 의대 편입 지원 서류 허위 기재 의혹. 정 후보자 병원장 시절 아들 특별 전형 편입. 조국 장관이 서울대 법대 합격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얘는 자기가 있는 대학에 같은 대학 의대 편입시키는 이 꼼수를 쓴 거 아니야. 그것도 특별 전형도 만들어서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척추 협착 진단 시기에 경북대 병원 봉사활동. 딸 경북대 의대 편입 당시 정 후보자 지인이 평가위원. 구술평가 만점. 경북대 봉사활동 편입 서류 평가에 반영. 같은 대한민국에 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금 수사받았다는 이야기 있어? 없죠. 네.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고 진짜 웃기는 거는 여기에 그 조국 장관님 말씀에 김웅이 반박한 이야기가 그 조민이 봉사활동이라던가 아니면 인턴했던 그 학교의 기록이 그 시간이 모자라다 지금 이 네. 이야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호영 아들 딸은 뭐냐고 도대체.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조국 장관님이 이때 당시에 정호영 자녀의 의대 편입 논란에 대해서 똑같이 해라라고까지 페북에 글을 썼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정호영 아들 딸 잘 다니고 있죠. 네. 그냥 지금 의대생인 거예요. 네. 이원욱, 박용진 이런 사람들 이런 이야기 하라고요. 그럼 박수 쳐줄 테니까. 결국 정호영 아들 딸은 무혐의 결론 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어요. 참.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걸 민주당 의원들이 내부 총질만 하고 근데 조국 장관 관련한 거는 지금 그 당시에도 조국이 우리 망친다 같은 소리 했지만 바로 그 다음에 있었던 총선에서 180석 얻었잖아요. 지금 어떤 논란이 있어요? 조국 출마하면 뭐 선거 진다 같은 개소리 하고 있잖아요. 내가 말씀드렸잖아. 민주당이 윤석열이 정치 보복만 하고 무능한 정권이기 때문에 당시에 조국 장관이 보복 수사받았다라는 프레임으로 먼저 치고 나가야 된다고. 근데 뭐 언론들이 설레발치는 측면이 있지만 조국 장관 총선 출마하면 민주당 진다고 민주당 내에서 소위 수박이라는 사람들이 나서갖고 입하고 하고 있잖아요. 부끄러운 줄 몰라. 그러니까 아까 푸나님께서는 박용진에게 정치를 모른다라고 굉장히 품위 있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정치는 모르지만 최소한 민주당이라는 이름 하에 그 울타리 하나가 있다면 내부 총질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적을 향해서 공격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이 지금 잘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면 우리 내부에 대한 총질보다는 오히려 윤석열에 대한 어떠한 그 비판이나 비평을 먼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하니까 오히려 지금 당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윤석열을 비판하면 신문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재미가 떨어져.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 총질하고 있는 거야. 가장 악의적인 거는 이렇게 해서 반명 입장에 서면 공천받기 더 유리할 수 있다. 왜? 이재명의 보복 프레임을 작동시키려고 하는 그 나쁜 사악한 의도가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개딸을 아무 죄 없는 개딸을 악마화시키는 여기까지 가버렸다는 건데 이번에 저 이정근 노트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원우, 김병욱, 설훈, 김영진, 고영진.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노트마저도 조작의 가능성이 있어요. 민주당 때리기, 민주당 갈라치기에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내부 총질만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설훈, 페이스북. 저는 지금부터 이정근과 관련된 모든 내용에 제 이름이 오르내린다면 저 서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거짓 선동, 명예훼손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절대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40년 정치 인생을 모독한 이 허위사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물을 것입니다. 우리 설훈 씨가 이재명 대표 대장동 어떻게 했더라? 그리고 서른은 지금 나 억울해 이거 아닙니까? 김남국 한번 생각해봐요. 이재명을 생각해봐요. 안 억울합니까? 왜 당신만 억울하냐고. 저러니까 욕먹는 거야. 그러니까 서른이 서른 의원님께서 억울한 건 알겠어요. 근데 당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당원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른 이렇게 당해보니까 어떠냐. 본인도 지금 팔팔 뛰잖아요. 지금까지 본인은 지금 이재명을 공격하는 입장에서 서 있었을 때 우리가 느꼈을 그 비참함을 본인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서른이 억울하다고 하면은 우리도 열심히 팩트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진짜 처절하게 좀 반성하시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거죠. 같이 싸울 때 싸워줘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친낙계 인사들 있잖아요. 이 시점쯤 되면은 대장동 같은 거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서른이 했던 이야기 중에 있잖아. 대장동 관련해서 뭐 3명으로부터 들었다 같은 소리 네, 했었잖아요. 이재명 구속될 것 뭐 이런 아, 이야기 했었죠. 적당히들 합시다. 부끄러운 줄 몰라 이씨. 자, 고모수 유날리면님, 박혜선님 고맙습니다. 땡큐.